아이고. 아이고. 보자. 자, 이제 속도론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속도론 관련해서 이제 좀 적분 속도식 하나 하고 미케니즘 분석하는 거 두 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죠? 자,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이 우선 첫 번째 1 제시된 속도식이 이렇다고 칩시다. V는 이렇게. 그래서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인데 반응물이니까 A가 어쨌건 마이너스고요. 그 A하고 B가 그냥 뭐 당연히 여러 차수가 있겠지만 편의상 다 그냥 뭐 1차다, 1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이때 여기서 이 반응의 반응 양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저런 간단한 반응 양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 반응 양론식 알겠죠? 그래서 여기 A하고 B가 이게 이제 초기 농도인 거지. 그래서 A하고 B 각각 A0, B0만큼 있는데 X만큼 반응한 후에 다시 X만큼 생긴 거지. 1대 1대 1이니까. 그래서 A는 A0 빼기 X, B는 B0 빼기 X, P는 X. 그럼 이것으로부터 자, A라고 하는 녀석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바로 A0 빼기 X고
B라고 하는 녀석의 농도는 B0 빼기 X겠죠. 맞나요? 이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를 할 수 있냐면 짜잔, 이걸 할 수가 있죠. 그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율은 시간에 따른 X의 농도 변화의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초기 농도니까 상수겠죠. 상수니까 없어지고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얘 이거 어디 넣어볼까요? 바로 여기. 그럼 이 부분에다가 이걸 넣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이제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쓸까요? 자, 저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아시겠죠? 충분히. 자, 이때 적분병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는 시간이고 x는 사실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반응 진행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t는 시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0초에서 시간 t초까지 움직이죠. 그럼 시간 0초일 때는 반응 진행이 얼마나 되겠어요? 0일 거고요. 시간이 t만큼 지난 다음 반응 진행률은 그 x만큼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적분 변수는 0에서 t고 얘는 0에서 x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예요? 그냥 kt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 항들은 이 더하기로 쪼개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분수 함수는 적분이 되는 함수예요, 안 되는 함수예요? 바로 정적분이 되는 함수죠. 얘를 적분을 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 구체적인 적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때 그 뭐를 활용하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자, 다항식에 대한 수리적 관계에서 이런 수식이 있죠. 지금 이거 통분해서 곱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요 수식을 여기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상수 앞으로 빼고 요거 따로 적분하고 요거 따로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x에 대해서 하겠죠? 그리고 적분 변수는 0에서 x까지고. 그럼 얘는 그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적분 과정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적분해요? 그럼 이제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디 갔어? 자, 적분의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응용해 가지고요, 이 분수 함수를 그대로 적분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 충분히 적분 배우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계산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만큼 적분한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KT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짱. 자, 이때 요만큼 이게 뭐임? 여기 있네. 그리고 요만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러면 제 두 개를 각각 저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A에 대한 농도 농도와 B에 대한 시간에 따른 농도를 이렇게 초기 농도 관련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농도, B 농도가 여전히 변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볼까요?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관계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다가 이걸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아하, 요 A만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바로 A0, B0는 다 상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그 1차 반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차인데 각각의 그 물질 농도가 1차, 1차라고 할 때 요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A 혹은 B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요런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미분 방정식 풀이긴 하지만 요 정도의 적분은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적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 가능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적분 속도식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얘들아 이해했어요? 네. 자, 충분히 할만하죠? 요거는. 네. 됐다. 자, 정리하시고 지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 속도론 마지막 주제. 자, 지워 되겠어요? 지운다잉. 지우자, 지우자. 아이고, 지우자, 지우자. 아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아유, 이게. 음?
힘센 승윤이 불러다가 좀 지워달라고 하고 싶다. 아유 힘들어.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아이고. 자. 그 다음은 자, 저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학 평형하고 속도론을 아주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어떻게 될 거냐? 자, A하고 B가 평형에 놓여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때 정반응 속도가 있고 역반응 속도가 있을 건데 평형이면서 왔다 갔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반응 평형상수는 KF, 역반응 평형상수는 K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앞서 많이 봤을 텐데 요 F는 forward라고 해서 정반응 속도, R은 revolve라고 하면 얘가 역반응 속도라고 속도 상수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저 A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 어쨌거나 A는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어쨌건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아,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마. 아,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를 한번 표기를 해볼 건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없어지죠. 근데 얘는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생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A의 농도 변화율을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편의상 처음에는 A만 있었다고 치죠.
자, 반응을 하면 x만큼 없어지면 x만큼 생길 거예요. 그럼 끝이 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A의 현재 농도는 A0 빼기 X고요. 그 다음에 B의 현재 농도는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X하고 계속 같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뭐 아니면 그냥 이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되죠.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뭐예요? 바로 질량 보존이고, 그죠? 자, 근데 이때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쫑 넣을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짜잔. 자, 저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잘 들렸어요? 여기까지 잘 들리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근데 사실 그 우리가 미분 방식을 다 못 푼단 말이에요. 못 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거는 요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풀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 미분 방식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풀면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간에 따른 A의 농도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뭐 미분 방식을 다 못 풀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를 잘 모르겠다면 얘를 미분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그런 값다 하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 B를 구하고 싶다면 이제 어떻게 주시면 되겠어요? 좀 복잡하지만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최종적으로 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도 구해낼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네 번째, 여기서 평형관계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자, 요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평형이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시간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화학 평형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무한히 증가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 평형관계를 고려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 A의 평형 상태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시간 t를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군요. 맞나요? 그 다음 또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요때 평형 상태의 B의 농도 변화도 구할 수 있죠. 그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에서 A의 평형 상태의 농도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게 나오겠군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우리는 평형 상태의 B와 A의 농도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나누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분 되고 뭐만 남냐면요. 이게 남죠. 평형상수구나. 이런 관계들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A의 농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도 상수인데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이 시간이 변수죠. 이 A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수식이 복잡해서 그냥 하긴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만 좀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요 수식으로 표현된 녀석을 시간에 따라서 도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이 초기 농도만큼 있었겠죠. 요 값이 이제 도시를 하면 A0일 텐데 그만큼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요 수식을 넣고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죠. 역시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농도 계산을 보면 처음에는 한 탱이도 없다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보시다시피 A도 B도 일정해지죠. 이 이후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평형에 도달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번 시간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물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수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속도론하고 평형상수를 저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미분 방식 풀이가 잘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죠. 오케이, 됐다. 자, 내가 카톡방에 여기 숙제를 남겼죠. 이거 꼭 다 풀어보세요. 하겠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할 줄 알고 마이클리스 멘텐 문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건 빼버리고
학교에서 한 거 위주로 좀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가 한 50문제는 좋게 되니까 충분히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꼭 잘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속도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요소 바로 전기화학 있죠. 전기화학 우리 사실은 이론 강의에서 되게 내가 자세히 설명하긴 했으나 내 생각엔 여러분들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전기화학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문제풀이를 한번 쫙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관련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그다음 리마인드도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그 스트리밍으로 강의 봐줘서 고맙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알겠습니다. 세계정보 인생화학도 네, 빨리 만들어 볼게요. 네. 요즘 너무 뭐가 많네요. 장군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피곤하겠다. 다들 푹 잘 자요. 고맙습니다.